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인 브리저튼은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브리저튼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내용이 야하고 충격적이고 꿀잼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 과연 얼마나 실제 역사와 비슷할까요? 얼핏 보면 완전히 판타지 같지만 놀랍게도 생각보다 역사와 공통점이 꽤 있습니다. 물론 헤이스팅스 공작이나 톰슨 양처럼 순전히 창작인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샬롯 왕비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브리저튼 속의 샬롯 왕비와 실제 샬롯 왕비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진짜 샬롯 왕비는 흑인이었을까? 한방울 규칙에 따르면 흑인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규칙인 한방울 규칙에 따르면 조상 때의 비백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실제 피부색이 어떻든 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1200년대부터 이어진 흑인 혼혈인 왕비가 있었고 그러므로 현 영국 왕실도 흑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비가 드라마 브리저튼에 등장하는 왕비의 실존 인물이자 현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직계 조상인 샬롯 소피 맥클렌부르크 스트렐리츠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아내입니다. 샬롯 왕비가 흑인이라는 주장을 따라가려면 가계도를 따라 많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 옛적 무려 1200년대 포르투갈의 왕인 아폰수 3세에게는 알가르베 출신의 무어인 척 마드라가나가 있었습니다. 알가르베는 포르투갈 최남단에 위치한 파루주의 옛 지명으로 유럽 대륙에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마드라가나 역시 북아프리카에서 온 조상을 둔 흑인이거나 흑인 혼혈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드라가나의 초상화도 후손들의 초상화도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어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샬롯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는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마드라가나와 아폰수 3세가 만났고 둘이 아들 마르팀을 낳았습니다. 그 마르팀의 아들 마르팀, 마르팀의 아들 바스코, 바스코의 아들 아폰수, 아폰수의 딸 메시아, 메시아의 딸 마르가리트, 마르가리트의 아들 페르디난드, 페르디난드의 딸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의 딸 마르가리트까지 왔네요. 이 마르가리트는 독일 에르바흐 백작과 결혼해 이후 독일 백작 가문의 가계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르가리트의 아들 게오르그 3세, 게오르그 3세의 아들 게오르그 알브레흐트 1세, 그의 아들 게오르그 루드비 1세, 그의 딸 조피, 조피의 딸 엘리자베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자베트의 딸 샬롯 해서 1210년부터 1744년까지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이어진 후손 중 샬롯 이전에는 흑인 혼혈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마드라가나가 흑인이 아니었다, 아니다, 세대를 건너뛰어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등으로 아웅다웅하고는 하는 모양입니다. 샬롯에게는 흑인의 특징적인 외양이 있었으나 초상화를 그릴 때 이를 더 백인처럼 그렸다고도 합니다만 누가 샬롯이나 그 조상들의 DNA를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모를 일이겠죠. 샬롯 왕비의 이러한 흑인 조상의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브리저튼을 만들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만약 흑인인 샬롯 왕비가 다른 인종을 도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인종을 캐스팅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흑인 귀족들은 왕비가 사랑받은 덕에 얻은 자리라 언제든 뺏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죠. 2번. 샬롯 왕비는 정말 모차르트를 만났을까? 브리저튼에서 샬롯 왕비는 모차르트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어린 모차르트를 두고 유럽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샬롯 왕비는 1764년 4월에 8살 난 영재 모차르트를 영국으로 초대해 15개월간 머물게 하며 아주 예뻐했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바흐나, 헨리 퍼셀, 핸델의 음악을 듣기만 하고도 바로 따라치는 모차르트를 보고 영국 궁정은 탄사를 보냈습니다. 샬롯 왕비는 아이가 치는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플룻을 연주했고 훗날 모차르트는 소나타 6곡을 샬롯 왕비에게 바치기도 했죠. 3번. 샬롯 왕비는 정말 조지 3세를 사랑했을까? 둘은 실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부부였습니다. 1744년 메클렌부르크 공작과 엘리자베트 작센 힐트베르크 하우젠의 8번째 자녀로 태어난 샬롯은 섬에 있는 저택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자기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딱히 왕실과 접점이 많지 않아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었죠. 샬롯은 교육도 많이 받지 않았고 해봤자 성직자에게 종교와 어머니에게 시골 저택 운영 정도를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궁정 생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오히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정치도 궁정 생활의 기싸움도 잘 모른다는 점 때문에 영국에선 완벽한 신부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3일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9일이나 걸렸을 정도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헤치며 17살의 샬롯은 영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겨우 도착한 샬롯은 결혼 6시간 전에서야 약혼자 조지 3세를 처음 만났죠. 샬롯은 조지와 1761년 9월 8일 저녁 9시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반 샬롯을 괴롭게 한 유일한 존재는 바로 시어머니 어거스타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든지 통솔하는 데 익숙했던 조지 3세 역시 딱히 아내 편을 들지 않으면서 샬롯의 입지는 무척 좁아졌습니다. 샬롯의 유모와 하녀가 고향에서부터 따라왔는데 이들은 이런 순진한 샬롯을 위해 싸워댔지만 시어머니의 견고한 권력 앞에선 딱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772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야 모든 기싸움은 끝날 수 있었죠. 샬롯은 왕비로서 살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왕실을 딱딱하고 냉엄한 곳이 아닌 가족적이고 따스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만들려 노력했죠.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영국 국민들은 왕실을 친숙한 존재로 생각한다고도 합니다. 조지 3세는 당대 왕들과는 달리 정부는 하나도 두지 않고 아내에게만 충실했고 종종 시종도 대동하지 않고 왕과 왕비 둘이서 동네 마을로 슬슬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궁보다는 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인 버킹엄 저택에서 지내길 좋아했습니다. 15명이나 되는 자녀 중 14명이 이 버킹엄 저택에서 태어났죠. 샬롯과 조지는 굉장히 소박한 편이라 왕의 아이들은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먹었고 조지는 정원을 갈아엎어 채소를 길렀기 때문에 농부 조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조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살 난 장남 조지 왕세자와 둘째인 프레데릭 왕자에게 직접 정원을 갈아엎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밀을 키우고 수확한 후 탈곡해 밀가루로 만들어 직접 빵을 구워보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 이제 너희가 먹는 빵 한 덩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지 알겠느냐 라고 물었죠. 물론 다른 귀족들은 이걸 듣고 경악했다고 해요. 궁정을 농장으로 만들었다며 비난이 쇄도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조지와 샬롯은 아이들을 키우며 다정하게 지내 정략 결혼이 주였던 이 시절 흔치 않은 인꼬 부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4번, 샬롯 왕비는 포메라니안을 좋아했을까? 브리저튼에 보면 샬롯 왕비가 포메라니안 강아지들을 계속 안고 있거나 산책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역사를 그대로 따른 거랍니다. 포메라니안은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에 있던 포메라니아 지역에서 유래했는데 샬롯은 조지와 결혼하러 영국으로 올 때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피비와 머큐리였죠. 샬롯은 포메라니안을 무척 예뻐해서 다른 왕족들에게도 선물로 많이 나누어줬고 이런 포메라니안 사랑은 훗날 빅토리아 여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노년의 빅토리아 여왕이 포메라니안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유명해지면서 영국에서 포메라니안의 인기가 높아지기도 했죠. 5번, 조지 3세는 정말 미쳤을까? 조지 3세의 노년은 정신병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고 정신병에 시달렸던 조지 3세는 젊었을 적에도 종종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아픈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가꾸었던 샬롯은 그 시절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영국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눈앞에서 정신을 잃어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은 샬롯을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왕이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생각에 샬롯의 머리는 백발로 변해버렸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정하고 말도 많았던 샬롯은 이제 화도 잘 내고 우울해했으며 비꼬는 말도 많이 하고 자녀들과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남편의 병은 점차 심해져 샬롯은 더 이상 남편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조지 3세가 겪는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온갖 치료법이 동원되었죠. 이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조지 3세는 의사들의 피해 달아났다가 붙잡혀 끌려가고는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기도 괴로울 정도였죠. 때문에 조지 3세가 정신병의 증세를 보일 때면 샬롯은 그를 의사에게 맡기고 따로 생활했고 1812년 샬롯이 68세가 된 이후로는 남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저튼에서도 샬롯은 남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가 아니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나오죠. 이때쯤이면 조지 3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서 샬롯이 72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조지 3세는 아내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조지 3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멀었고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치매를 앓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했죠. 죽기 몇 주 전에는 걷지도 못했던 조지 3세는 1820년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번, 브리저튼에서 조지 3세가 에밀리라고 부른 딸을 샬롯 왕비는 왜 아멜리아라고 불렀을까? 서서히 정신병이 심각해져가고 있던 조지 3세는 자녀 중 마지막 세 아이, 4살에 죽은 옥타비우스와 2살에 죽은 알프레드 왕자 다음이자 막내인 아멜리아 공주를 무척 아꼈으며 애칭으로 에밀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늘 병약했던 아멜리아는 14살 때부터 이미 요양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핵과 심한 홍역 등 여러 병을 앓다가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멜리아는 죽기 전 아버지에게 날 기억해주세요 라고 적힌 애도 반지를 보냈는데 가장 아끼는 막둥이의 사망 소식은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조지 3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조지 3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상태가 나빠집니다.
정신병을 앓던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 자녀의 사망이었기 때문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막내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7번. 샬롯 왕비는 마약을 했나요? 코카인? 브리저튼에서 샬롯 왕비가 코에 대고 뭔가를 흡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약인가 하고 놀라셨겠지만 이건 코카인 같은 마약이 아니라 코담배, 스너프입니다. 스너프는 킁킁대다 라는 뜻과 코담배라는 뜻이 있으며 코담배란 건조시킨 담뱃잎을 가루로 만든 걸 코로 흡입하는 담배입니다. 실제 샬롯 왕비는 코담배 덕후여서 코담배 상자에 자기 초상화를 그려넣기도 했고 윈저성에 코담배 수집품만 넣어둔 방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코담배를 좋아했는지 별명이 스너피 샬롯, 코담배 킁킁쟁이 샬롯이었습니다. 8번. 정말 사교계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나요? 실제로 관심도 많고 소문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교계에 데뷔하는 아가씨들이 치르는 데뷔탕트 무도회는 1780년 샬롯 왕비의 생일에 역사상 최초로 치러졌고 그 뒤로 전통이 되어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1958년에 없애버렸죠. 이처럼 샬롯 왕비는 사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영향도 많이 끼쳤고 그렇기 때문에 브리저튼에서도 샬롯 왕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라고 해요. 9번. 샬롯 왕비의 조카라는 프리드리히 왕자는 진짜일까? 샬롯 왕비, 조지 3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왕자 정도가 브리저튼에서의 진짜 인물인데요. 진짜 프리드리히는 영국에 왔을 때 다른 귀족 가문의 아가씨들이 아니라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조지 왕세자의 딸이자 영국의 유일무이한 후계자였던 샬롯과 결혼할 뻔합니다. 하지만 결국 프리드리히는 아날트 베른부르크의 루이제 공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죠. 참고로 아들들은 모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10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역사 속에서 샬롯 왕비는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왕세자 조지는 아버지가 정신을 잃은 9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 섭정을 했고 이 시기를 섭정시대라고 부릅니다. 섭정시대 초반에 등장한 유명한 소설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조지 4세는 왕위에 올라 10년을 통치했고 유일한 자녀였던 샬롯 공주가 출산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동생 윌리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윌리엄은 동생 에드워드가 낳은 딸 빅토리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저튼은 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역사에선 알 수 없으니 시즌2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